네, 잘 들립니다. 네, 마치 우주와 같이 깊은 바다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신비한 곳입니다. 목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것보다 심해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도 합니다. 이런 심해의 비밀을 밝혀내려면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심해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직접 유인 잠수정을 타고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잠수정을 내려보내 탐사하기도 합니다. 심해 잠수정은 과학 탐사 이외에도 심해 광물 자원이나 생물 자원 개발, 그리고 심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색 등에도 활용됩니다. 네, 현재 상황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순으로 심해 잠수정을 개발하였고 후발주자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 순위는 잠수함이 잠수할 수 있는 깊이, 개발 연도, 그리고 유인 무인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한번 내려가 보는 것과 제대로 된 탐사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별개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잠수 깊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1960년에 미국이 개발한 트리에스테 2호가 1000m가 넘는 깊이를 탐사하였고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에스테 2호는 무인 잠수정이었으며 자체 동력이 없고 무게추를 달아 바닷속 깊이 들어간 후 추를 버리고 다시 조용히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진정한 심해 탐사보다는 기록 경신의 목표를 둔 잠수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력 조종에도 적잖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대 과학 기술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500m도 만만한 깊이는 아닌 것이 이 정도 깊이의 맨몸으로 들어가면은 대형 버스가 머리 위를 짓누르는 압력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잠수함들과 다르게 심해 잠수정들은 몇 가지 특별한 설계가 뒤따릅니다. 바로 티타늄 같은 고강도 소재를 쓰고 최대한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압력을 분산시켜 주는 등 엄청난 수압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아예 튼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3명이 타고 수심 25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심해 유인 잠수정 해양 250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해 정의가 200m 깊이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해양 250은 심해의 극히 일부분만 탐사할 수 있는 원시적인 잠수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뒤 2006년에는 해양 시스템 안전연구소에서 수심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심해 무인 잠수정 해미레를 개발하였습니다. 수심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심해 무인 잠수정을 개발한 것은 대단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으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에는 크게 뒤처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해 잠수정 개발은 해양 과학 선진국에 다소 뒤처지는 반면에 심해 탐사 로봇은 개발이 훨씬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2012년 여수 엑스포에서 심해 자원 탐사 로봇 네이비가 첫 선을 보였는데 실전 배치와는 다소 거리가 먼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비의 개발은 심해 탐사 로봇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듬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0년부터 해저 로봇 기술 개발에 힘써 2013년에 크랩스터 200을 개발하였습니다. 크랩스터 200은 얕은 바다 탐사에 국한되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업무를 돕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6년에 더욱 발전한 기술력으로 6,000m 심해까지 탐사할 수 있는 크랩스터 6000이 개발되었습니다. 크랩스터 6000은 2016년 말에도 북태평양 필리핀의 탐사에 성공하였습니다. 6,000m급 해저 보행 로봇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심해 자원은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해 잠수정 및 심해 탐사 로봇은 해양 과학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해양 과학 기술력을 평가할 때 흔히 이 두 개의 개발 상태가 척도가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인류가 심해를 탐사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